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도 대비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관리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 과목은 과목 특성상 아무래도 시장 조사론, 소비자 행동론과 더불어서 마케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실무적인 영역이 강한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 갖고 있는 특성상 제품의 판매라든지 성과가 바로 직결되는 요소가 상당히 강하고요.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시장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겠죠. 세그먼트, 타겟팅, 포지셔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과 관리로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4P가 될 수가 있고요. 7P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어떤 시장 조사를 하고 전략을 하고 이를 성과 관리로 연결되는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 특성상 아무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구구단을 알아야 산수 문제를 풀듯이 최소한의 핵심적인 이론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관리론의 출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무난한 아주 어려운 정도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만 이런 전반적인 난이도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고 거시적으로 출제된 것을 넘어서서 일정 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부분은 핵심적인 이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암기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그거를 특히 서술형 문제에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난해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엽적이고 단순한 이론만을 강조하는 문제는 점차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시장 조사론이라든지 소비자 행동론하고 좀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통해서 기본적인 STP라든지 4P, 7P, 마이크로포토의 본원적인 전략 이런 기본적인 마케팅에 필요한 이론은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좀 거시적이고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상황에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단답형에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문제가 점점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주요 출제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그리고 타겟팅, 포지셔닝, STP 전략은요 반드시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4P, 제품, 가격, 장소, 프로모션 그리고 요즘은 사람이라든지 물리적인 증거까지 포함이 되는 7P의 개념으로 많이 확장이 되었거든요. 그 개념 역시도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믹스를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판매 촉진 전략이 있겠죠. 광고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구수적으로 대면으로 광고를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판매 촉진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홍보 전략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푸시가 될 수 있고 풀이 될 수가 있고 그런 판매 촉진 전략과 함께 유통 전략에 대한 개념도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고 유통 역시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옴니 채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융복합적인 문과 이과 구분 없고 온라인 오프라인이 구분 없는 이런 세상이 이제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 유통 전략 역시도 이 거대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에 의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 철학은 제품이라든지 생산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인 마케팅 책임까지 일어나는 흐름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 공급이 우선이 되었고 요즘은 공급이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요즘은 사회적 책임을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 ESG라는 용어를 통해서 통폐합이 되는 거죠. 이런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의 그 모든 것들도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만드는 과정이 정당화돼야 되고 소비자들의 어떤 해를 끼치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거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마케팅 관리 철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5가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앤서프 매트릭스, 이고르 앤서프라고 러시아 경영학자죠. 전략 경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매트릭스를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고르 앤서프의 매트릭스의 핵심 키워드는 다각화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케팅 관리 과목의 답안지 작성을 좀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에 특별한 노하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꾸준하게 동일하게 내용이라도 어떤 방식을 작성하는가가 좀 중요합니다. 30점이 2문제가 있고요. 10점짜리가 4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서술형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서술형의 개념은 이 마케팅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키워드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거,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서 끝내서는 결코 서술형 답안을 어떻게 보면 일정 성적의 이상을 얻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기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또 혼자서 이를 계속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변 사람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서 여기서 장점, 단점, 그리고 상대방이 쓰신 것들을 한번 통해서 좀 더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범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흐름,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런 마케팅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한번 합쳐져서 이런 사례에 대한 개념을 합쳐져서 예상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직접 작성을 해 보신 후에 이를 동료분들하고 함께 한번 서로 공유해 보고 서로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론 및 내용을 한번 마케팅의 기본적인 개념, 뭐 4P라든지 마케팅 매트릭스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개념을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범주를 좀 포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사점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써보셔야 되는 거죠. 단순히 정의라든지 설명에 국한돼서는 그 다음 파트에 대해서 어떤 맨 마지막에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결론 부분의 시사점에 대해서 반드시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과목 특성상 현실에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케팅 요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실무에 대한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끊임없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식을 습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개념은 마케팅 과목의 특성상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는 개념은 반드시 그 키워드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핵심 키워드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에서 국한돼서는 결코 되지 않고요. 이걸 통해서 시사점이라든지 그리고 현실적인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마케팅에서 있었던 것들과 연결지어서 콜라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기본적인 이해 능력을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기본적인 목차를 반드시 한번 싹 스킵하듯이 보시고요. 그 목차마다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또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파장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를 비교해보면 좋을까요? 약간의 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기출 문제를 보는 거죠. 기출 문제마다 거기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를 연결지어서 한번 그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한번 써보시고 또 그 문제는 한번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제될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파장이 되거나 연관성이 있는 문제는 계속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고요. 목차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이해하시고 이를 분석을 해보시고 이를 계속 글을 쓰지 않고 암기와 이해에서 끝나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혼자서 해보시고 또 혼자 쓴 것을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시고 또 동료가 쓴 것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수합 분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좀 더 나은 글을 작성하는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뭐 교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영상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핵심 사항을 파악하는 그리고 이 공부는 자격증을 위한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핵심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과목 특성상 실생활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습관을 들어서 반복적으로 공부에 대한 어떤 흐름 그리고 시험에 대한 준비를 병행해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답 관리를 통한 아무래도 잘 맞추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한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리고 계속 틀리는 문제는 사실 계속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약점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에 대한 암기를 하시든 이해를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거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게 갖고 있는 연관성이라든지 상관관계 그리고 여기서 주는 뭐 논리와 이해를 뛰어넘어서 시사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겠죠. 기출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거기서 이해와 그 다음에 글을 써보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글을 작성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해 드립니다. 남은 기간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